안녕하세요. 머니맨입니다. 하늘에 주님이 있다면 땅에도 주님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님이죠. 이 공급생활자들은 그 월급날 지나고 나서 텅 비어버린 통장을 보면 나는 언제쯤 따박따박 월세 받으면서 이 건물주님 한번 해보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막상 임대사업자가 되더라도 고민이 끝나는 게 아니래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더욱더 고민이 된다고 하는데 바로 세금 때문이랍니다. 오늘 수요일 자산관리 편에서 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볼게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코웍솔루션의 유태진 대표 그리고 최유진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좀 주셨길래 공부를 좀 해보려고 네. 포털 창에다가 개인 임대까지만 쳤더니 사업의 법인 전환이라고 자동 완성 기능이 되더라고요. 역시 사전에 공부하시는 꼼꼼함까지. 네. 네. 그런데 그 이야기인즉슨 또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아봤다는 얘기일 텐데 그쵸. 이 시간에 주제로 골라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오늘 그쪽 관련해서 전문가 유태진 대표님을 어렵게 모셔왔는데요. 네. 제가 사실 작년에 그 세무사분과 함께 그냥 개인 사업자,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분들의 이제 법인 전환 관련된 이슈로 뭐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대부분 사실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네. 굉장히 그 이제 요건을 까다롭게 강화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요식업 같은 경우는 워낙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협회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정보가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임대업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되게 고독하게 개별적으로 이제 정보를 알아보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아무래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들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이 법인 전환이라고 하면 가장 또 이제 두려워하시는 게 법인 전환하면은 세금은 줄겠지만 내 돈 마음대로 못 쓰는 거 아니야? 그쵸. 나 그래 좀 더 내고 내가 마음대로 쓸래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세금이 뭔가 몇 천만 원, 몇 억 단위로 가게 되면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 이제 내 돈처럼도 법인 자금을 쓸 수 있게 하는 곳에는 베테랑이셔가지고 네. 제가 아무래도 부동산 쪽으로 토마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좀 자세하게 유태진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임대사업자분들 이 시간에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요, 저희 토마토 게시판 들어오시거나 그리고 전화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궁금증 즉시 저희가 반영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지금 개인 임대사업자 법인 전환, 과연 이 법인 전환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 개인 사업자의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도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되게 평범한 얘기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임대업 법인 전환은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과 관련된 업종들은 어떤 단체나 혹은 협회를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정보 통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또 뭐 지식산업개발센터를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정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임대업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게 개별적으로 좀 정보를 발품 팔아야 되는 경우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이 임대업 법인 전환이 좀 특별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슬라이드를 잠깐 좀 보실 텐데요. 네. 법인 전환의 정의를 보시면 개인 사업자 형태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별도의 법인격으로 독립시키는 형태이다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이후에 나올 얘기들을 좀 이해하시려면 개인에 있는 자산을 법인으로 그냥 판매한다, 양도한다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 있는 자산과 권리를 모두 법인에게 넘긴다라고 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시기 좋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을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은 뭐가 좋은지 어떤 고려사항들 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네, 아무래도 그 과도한 세금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예, 이게 아무래도
95% 정도 차지하는 비중의 이유일 겁니다. 아마 대부분이 이 세금 때문에 법인 전환을 좀 고민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네. 일단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의 대부분 자산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80% 이상이 거의 다 부동산이죠. 지금 꽤 예, 있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임대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큰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항상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과 6월에 네. 항상 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돼 있으세요.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 내시냐 이런 식으로 여쭤보면 대표님들은 거의 대답을 못 하시거든요. 예. 너무 많아서요? 예, 뭐 어느 정도 내는 것 같긴 한데 네. 세무사님이 내라는 대로 냅니다. 이 정도지. 그리고 목돈 정도지 뭐 잘은 기억 못 하세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거의 못 하고 계시다가 5, 6월 정도 되면 네. 그때 되면 이제 뭐 막 대출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빌리셔가지고 목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그때는 고려를 하세요. 그래서 내년엔 당하지 말아야지 하고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고 내가 하려다 보니까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고 좀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래서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5월, 6월이 되면 또 고민하시고 이렇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책을 또 알려드리고 또 관련된 올바른 정보도 좀 네. 전달해드리고자 해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과도한 세금 때문이다. 네네. 세금을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데 그때 되면 전환해야지 했다가 그 시기 지나고 나면은 뭐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또 있으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이 외에도 세금 외에도 법인 전환을 하게 됐을 때 뭐 좋은 점이라든지 고려하게 되는 이유가 또 있나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종합소득세가 매년 추가로 인상된다라는 게 세법 개정안에 매년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네. 올해도 보시면 과세 표준 5억 초과 구간이 42% 구간이 신설됐거든요. 네. 예, 원래는 이제 40%가 최고 구간이었는데 이게 좀 늘어났죠. 앞으로 대표님들한테도 여쭤보면 이게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여쭤보면 항상 이게 늘어날 것으로 그쵸. 네.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이거는 앞으로 계속 그 부담이 과중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빠지지 않는 고민거리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금 때문에라도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되시는 거죠.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지금 성실 신고 확인 제도라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두 번째 이유를 꼽으라 그러면 이 빠질 수 없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성실신고 확인 제도인데요. 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을 하겠다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친절한데 네. 상당히 좀 불편한 그리고 좀 무서운 제도이거든요. 여기 제가 준비해온 표가 있는데요. 여기 네. 보시면 제조업, 도소매, 부동산 임대업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보시면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부터 19년까지는 5억 원 기준치인데 이게 20년도 이후부터는 3억 5천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대상자 수가 훨씬 많아질 많아지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법인을 전환해야 되는 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텐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네. 개인으로서 이제 메리트라고 하면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돈 내 맘대로 쓴다라는 거죠. 근데 법인으로 가면 그게 불편해서 안 간다라는 건데 네. 이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면 그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개인이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세무당국에서 준비한 PCI 시스템이라는 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인 어떤 사람이 매년 지출액이 2억 원이다 그러면 네.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자금 출처는 소명해야 되거든요. 대체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없는데 나머지 1억 원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제 확인을 해보다 보면 점점 이제 그 연결고리들을 물고 늘어지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있을 때 메리트가 사라진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대리인도 계속 법인 전환을 고려하도록 권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업체들을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 세무대리인이 2년간 자격 정지라는 무서운 페널티를 받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세무대리인이 뭐 2년이면 버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200개, 300개 정도에 되는 업체들을 보통 한 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업체 중에 뭐 한 두세 군데만 걸린다고 해도 거의 뭐 옷을 벗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페널티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보면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 성실 신고 의무제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꼼짝 맞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건데 그만큼 또 나라에서 세금도 많이 거두려는 이런 증세안이 마련이 되고 있어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좀 좋나요? 네. 일단 아까 세율표를 잠시 보셨는데 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세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뭐 볼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요. 네.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이제 5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과세 표준이 5억 원이면 42%인 이 세율이 네. 법인으로 가면 20% 그러니까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죠. 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 원 기준으로 본다라고 네. 하면 2억 원이면 38%의 세부담이 있는데 법인세율 같은 경우는 10% 그러니까 거의 4배 가까운 수준의 세금이 차이가 나게 되죠. 이 세율 때문에 대부분 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고요. 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 세율 외에도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이 부분에 이제 그 10%가 붙게 됩니다. 예를 들면 42%면 여기에 10%인 4.2%가 더 붙어서 네. 46.2%가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 국민연금, 예, 우리 소득에 지금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득의 9%가 과세되고 있는 네.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도 지금 2057년 되면 이제 다 고갈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요즘에 있죠. 하도 핫한 이슈죠. 그렇죠. 예,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고갈될 거기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네. 예, 논의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 11%에서 13% 정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뭐 어떤 당 같은 경우는 25%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득과 관련해서 계속 연동돼서 비례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이것도 사실 이제 저한테도 가장 큰 부담인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제 소득의 4% 정도 네. 계속 부과가 되고 있고 이건 이제 한도 없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같은 그래요? 경우는 최대 한 200만 원 정도 많이 낸다고 해도 그 정도일 텐데 최대 지금 제가 아는 병원 원장님 같은 경우는 연간 4천만 원 이상을 내고 계세요. 건강보험료로만요. 예, 건강보험료. 그래서 이게 그 리미티드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 건강보험료 인상안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지역가입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임대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부담이 될 겁니다. 거기에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 또 포함된 게 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가 또 이제 인상이 됐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계속 같이 가중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세금,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자면 한 60%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고서 사업을 해야 된다. 상당히 좀 억울한 그쵸. 측면이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면 이게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네. 1년 동안 열심히 벌었는데 막상 이제 5, 6월 세금 낼 때 되면 내가 번 것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낸다고 하면 정말 좀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법인 전환을 했을 때 약간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네요. 거기다가 주변에 보니까 뭐 증여나 상속할 때도 법인 전환이 유리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다시 한번요. 증여나 상속을 할 때도 네. 이 법인이 개인 사업자보다 좀 더 유리하다면서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증여하거나 상속하거나 혹은 양도하거나 청산하거나 이 넷 중에 한 가지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법인으로 가서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네. 법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법인으로는 주식으로 거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네. 이 주식 평가에 따라서 좀 저렴하게 줄 수도 있는 방안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실물자산 그대로 줘야 되지만 법인은 그런 이점이 있죠. 그렇군요. 그 개인
개인이 자식들한테 물려줄 때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없이 양도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절세가 나오는 거고요. 예, 제가 현장에서 많은 대표님들 뵈는데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이제 세금은 내라고 하는 대로 그냥 내고 네. 증여상속은 아직 뭐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지금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떤 형태로 보시면 좋냐면 건물에 아직 화재가 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소화기나 재난시설을 준비해 놓듯이 일단 법인 전환이라도 먼저 준비해 두자. 지금 이제 증여상속 기간이 아직 일어날 때는 아니지만 먼저 준비부터 해놓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거든요. 그럴 때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단점도 그만큼 있다는 얘기고 좀 전에 최 이사님이 내 돈을 내 맘대로 못 쓰는 그런 단점도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건 어떤 얘기인가요? 단점이요. 네. 예, 맞습니다. 뭐 제가 항상 법인 예찬론자는 아니지만 계속 뭐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단점은 없느냐 항상 뭐 장점만 얘기하시고 유 대표 좀 약간 확인하고 의심스럽다고 이렇게 예,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꼽는 단점은 아까 뭐 서두에서 말씀드린 법인의 유동성 확보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법인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어렵다. 이걸 개인이 사용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쉽게 말해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지 않느냐 이런 네. 거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크게 꼽을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인 분들 중에도 매출액을 아까 뭐 예를 들어 5억 원인데 이걸 넘지 않기 위해서 4억 9,990만 원 이렇게 맞추는 분들도 네네. 계세요. 실제로 제조업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임대업과 관련돼서는 뭐 임대료를 좀 적게 받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전략적인 그런 이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뵙는 대표님들 같은 네. 경우 주변에서 같이 뭐 식사하거나 공치는 분들 중에서 네. 불편하다 법인을 해보니까 불편하다 하지 말라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뭐 명확한 전략이라든지 어떤 컨설팅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대다수이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네. 소통 창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 자금의 유동성 확보 이거는 네.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사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법인 자금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오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는데 네. 그게 또 충분히 가능한가 봐요. 이런 방법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약간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뭐 단점이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전환하고 나서 후속 조치를 밟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쨌든 아까 판매하는 형태라고 했으니까 법인은 취득하는 형태들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면 네. 취득록할 때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많죠. 부채도 이동시켜야 되고 네. 명의도 이전시켜야 되니까 이런 불편함들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 아주 간혹 계신데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큰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그냥 조금 귀찮은 정도라고 말할 수 있고 혹시나 저도 단점들을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여기 나와서 또 정확한 지식을 또 전달해야 되니까 네. 여러 칼럼들을 쭉 읽어보고 왔거든요. 네. 준비를 좀 해봤는데 그중에 조금 눈에 띈 단점이라고 하면 네. 한 컬럼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무조사 적출 시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추징세액이 더 많다라는 건데요. 사실 많아도 아주 적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임대업과 관련된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임대업은 구조가 아주 심플하거든요. 이렇게 임대료를 받고 네. 그리고 이제 직원 한 명 정도 두고서 거기에 뭐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뭐 또 뭐 접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심플한 구조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가공 경비를 넣거나 이렇게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작정하고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세무조사 나오기가 어렵고요. 뭐 이제 정기 세무조사나 수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세무 대리인들이 그 세무조사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역할로서 존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임대업에서 세무조사 그렇게 맞아가지고 취징세액 맞는 분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일시적으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넘어가면 사실 법인을 또 다른 인격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자산이
넘어갈 때 일시적인 세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것을 법인 전환할 때 비용이라고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들게 되면 헉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 안 계세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성수동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 대표님이 계신데 네. 그분 같은 경우 제가 견적을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이게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1억 2천 정도 견적을 내드렸었는데 네. 다시 한번 견적을 내보니까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사실 네.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두 배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조금 안 하는 건 아닌데 좀 딜레이 해놓자. 그 지금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경우고요. 네. 실제로 이제 이것 때문에 안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계시지만 거의 시기적인 문제인 것이지 목돈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는 진행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안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규모가 안 맞아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려면 5억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쵸. 2020년도 되면 이제 3억 5천 원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규모 사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미치면 사실은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권해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규모가 작아서 안 하는 경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 언급한 법인 자금을 네.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이런 부분들. 문제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고 네. 해결책을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2억 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순간적으로 개인 사업자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2억 원. 그 업체가 커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정도 돈이 드나요? 꽤 큰 금액인데. 예, 규모에 따라서 그 견적 비용이 좀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그 견적서가 저희가 받는 수수료가 아니라 네. 대부분 다 그 세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네. 제가 그 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네. 어떤 구조인지 좀 말씀을 자료 드리면 좋을 것 준비해 같은데요. 주셨죠? 예. 그 판매를 하는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은 판매를 하고 그리고 법인은 사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될 거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사는 입장에서는 취등록세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원칙적으로 그걸 다 내고서 이동한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성수동의 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80억인데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업의 연속성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면 그 세금들을 다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걸 다 내고서 법인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하실 분들도 안 계시고 상당히 억울한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부에서도 참작해줘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모든 걸 다 면제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대신에 조건이 있는 게 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하거든요. 그 요건이 무엇이냐면 부동산의 순자산 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법인 자본금으로 출자해야 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렵죠. 네. 예를 들면 법인을 세울 때 자본금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10,000원부터 이제 제한이 없죠. 얼마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네. 보통은 자본금을 많이 하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적게 네.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법인 전환 같은 방법은 예를 들어 부동산 가액이 80억인데 네. 부채가 40억이라고 치면 나머지 순자산 가액은 40억이 됩니다. 네. 예, 이 4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자본금으로 설정해야 여기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가세를 다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본금을 40억 이상,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현물, 부동산을 출자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을 그 이상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그 네.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게 되겠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적인 부분을 제가 또 준비해 왔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신뢰성의 문제이고 대표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제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보면요. 네. 양도소득세 2월 과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토지, 건물 등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예,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법인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출자자인 개인 기업의 대표는 원칙적으로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 기업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 출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2월 과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월 과세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판매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청산해야 되는 네. 거고 그럴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니까 네. 그때 내라.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취등록세 면제, 취득세 면제가 또 나오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제 120조 1항에 보시면요.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차량, 중기 등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에 따른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만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면제는 해줍니다. 그런데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어느 20%는 내라.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라 하는 네. 게 이제 감면된 취등록세액의 20%가 이제 과세가 되는 이 부분은 2월 과세가 아니라 취득세는 면제가 되고 대신에 한 20% 정도는 다른 네. 명목으로 내라. 네, 그렇습니다. 오. 그렇게 해서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목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라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점들을 확인해 보면 네. 다 면제가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들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다가 법인 사업자면 많이 바뀔 테고 또 서류 준비할 부분도 많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뭐 그 밖에 어려운 점이라든지 장애물이 있다면 경험하신 거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예, 이제 대부분 부동산에 부채가 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은행에 가면 법인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못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못 넘겨준다. 왜냐하면 개인의 신용까지 고려해서 이제 대출을 실행한 건데 네. 법인으로 넘긴다라고 하면 약간 의심하는 부분들도 계시고 아주 간혹 있습니다. 이런 네. 경우는 거의 없는데 왜냐하면 모든 권리와 자산을 다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 네. 거기서 간혹 어떤 은행에서는 그걸 또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융권에서요? 네, 금융권에서. 네. 근데 여태까지 경험상 그렇게 해서 안 넘어간 적은 없고요. 좀 딜레이된 경우이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이제 은행의 대표님과 함께 찾아가서 이전을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경험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시면서 장점을 조금 더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점이 좀 전에도 예고편을 해주셨다시피 그 유동성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내 돈을 내 맘대로 써야 되는데 법인 전환하면 이 부분이 힘들지 않을까.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맛집 탐방하는 프로 보면 네. 제일 중요한 소스는 공개하지 않잖아요.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이제 노하우를 공개하는 그 얘기 거긴 하시려고 맛집 얘기가 나왔어요. 네. 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네요. 저도 뭔 얘기 맛집 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좀 맛집이 법인 전환을 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노하우라서, 많아요. 근데 법인 네. 자금을 이제 개인하기 위한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이제 저 컨설팅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작품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빌딩 하는 대로 어떤 사람의 손을 거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져야 되는 게 네. 그래야 이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어떤 뭐 금형틀에 찍어내듯이 네. 그대로 똑같아지는 것들은 제품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쵸. 사실 법인 전환 컨설팅을 많이 의뢰하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법인 전환 우리 세무사님, 회계사님 다 하는데 지금 유 대표랑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과치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인 전환 견적서도 내드리면 혹시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곳하고 하셔도 된다고 대신에 그 이후에 사후 관리나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은 저희랑 밟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인 전환하고 그 이후부터가 그때부터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명의를 분산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배당금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 건지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네. 상표권을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상품권이요? 네, 상표권. 아, 상품권. 지적재산권을 상표권으로 인정받아서 네. 이것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인에서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도 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가 있는데 잠깐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책정, 그리고 뭐 사전 증여를 계획을 통한 증여세 절감, 네. 차등 배당 통한 자녀 자금 출처 확보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법인 네. 자금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드립니다. 지금 이 비법 속수를 알려주신 게 아니라 비율만 알려주신 거죠? 뭐 들어가는지만 공개하신 거죠, 그럼? 네, 그렇죠. 마늘, 생강 이런 그러니까요. 네, 얼마 몇 스푼씩 들어간지는 말씀 못 드리고 지금 영업 노하우여서 그래서 이런 재료가 일단 들어간다. 네.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자금을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시기적으로는 어떤 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좋나요? 예,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법인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네. 만약에 세금 때문이다라고 하시면 가장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 분산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진행하시자 그러면 대표님들은 그냥 12월까지 마감하고 1월에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결국엔 종합소득세를 전체 다 내야 과세받게 되군요. 되시는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되고 진행 과정이 예전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제 이 세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걸 법인 전환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방식으로 판사님들이 명의 이전을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길게는 뭐 1년 걸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요새는. 그래서 가장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좀 쭉 꼼꼼하게 진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길래 6개월, 한 3개월 이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네. 비용은 어떻게 좀 산정되나요? 네. 이제 일단 절차부터 말씀드리면요. 네. 그 자료를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자료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네. 띄워주실 거. 네. 나오고 있네요. 네. 예. 이 자료 보시면 먼저 뭐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준비를 할 때 상호 결정하고요. 발기인 구성을 하고 현물출자 계약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자산 감정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개인 기업의 결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이 결산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상당히 많은 기간이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결산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만 좀 빨리 되더라도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업의 결산 진행하고 나서 또 회계 감사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시면요. 네, 여기 보시면 개인 기업 부가세 확정, 폐업이 진행되고 폐업이 되고 나서 현물출자가액 법인 자본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정관, 법인의 정관도 작성이 돼야 되고요. 이 부분을 공증받고 나서 네. 주식회사를 실제로 구성하게 되고 그리고 검사인 선임 신청 및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가 나오고 이제 후속 조치를 밟게 되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되고 그러면 네. 이 사이사이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네, 이제 네. 비용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네. 가지고 있는 또 견적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가액이 80억 정도 되는 대표님이세요. 이 부분 네. 같은 경우 순 자산가액을 평가해 보니까 46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설립 자본금을 그래서 이보다 이상해야 되니까 설립 자본금을 46억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이 네. 자본금에 대한 세금이 나옵니다. 자본 등록세라고요. 네. 이게 원래 0.4%인데 임대업 같은 경우는 그때 서울에서 임대업을 하시는 경우 이게 너무 밀집된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이제 과밀 억제권 지역이다, 혹은 이제 성장 관리권 지역이다, 자연 보존권 지역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데 과밀 억제권이다라고 하면 이 0.4%의 3배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과세하게 되죠. 그러니까 밀집된 곳에서 사업하고 싶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라. 이런 이유죠. 그래서 이 서울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권에 속하기 때문에 1.2%, 0.4%의 3배인 1.2%가 과세가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법인 설립 비용, 여기 등록세가 나오고
그리고 감정평가 비용, 또 네. 회계감사 비용 이런 이제 전문가 수수료들이 좀 조금씩 드는데요. 네. 여기에 가장 큰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등록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기 같은 경우 4%가 나와야 되는데 또 과밀 억제권은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8%가 과세가 되거든요. 취등록세 내나요? 지금 취등록세 좀 전에 네, 제가 안 낸다고 했는데 네, 농어촌세를 20% 낸다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네, 농어촌 정확히 하시네요. 그래서 네. 농어촌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취등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20%를 과세해야 되니까 6억 4천만 원에 20%에서 1억 2,960만 원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예, 이 부분이 세금으로 과세가 되고요. 또 법무사 비용까지 합해서 여기가 이제 2억 1천만 원 정도 나온 업체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을 굵직한 부분을 보면 농어촌 네. 특별세가 상당히 크고요. 1억 2,900만 원 되고 설립 자본금이 46억 원으로 되니까 여기 설립 비용이 네. 6,6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세금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데 지금 뭐 80억 원대의 임대사업자분이 전환을 하는데 2억 원 정도 내면은 네. 한 몇 년 정도 개인 사업자로 했을 때 세금 세이브 되는 부분 한 몇 년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2, 3년이면은 전환한 가격을 네. 어느 실제로 정도? 이제 제가 오늘 대표님 모시고 네네. 계기도 된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이 5억이면은 네. 그 매월 이제 임대료 기준으로는 이제 4,200 정도, 그리고 네. 3억 5천은 이제 2020년부터 되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한 달에 한 3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종소세 기준으로는 42% 맥스에 이제 지방세 같은 거 포함되면 46%가 훌쩍 넘어가는데 법인세로 하면 2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3.5억일 때 기준으로는 사실 1억 4천 정도 나오는 게 거의 7천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돼서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세이브 되는 게, 그래서 보통 한 아까 2억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7천만 원 기준으로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5억이면은 2억 2천 정도인데 9천만 원이니까 2년이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다 A가 나오니까 사실 한 번 할 때는 되게 뭐 2억, 뭐 1억 이렇게 하면은 엄청 이제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차피 2020년 때는 그 이제 그 성실 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그 요건이 강화될 거고 언젠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지금 정권 자체에서 굉장히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세수 확대 하다 보니까 판사님들이 정말 지금 기존보다 더 늦게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어차피 매를 맞아야 되는 거라면 먼저 맞는 게 낫고, 지금 봤을 땐 되게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2년이나 3년 안에는 이건 관련해서는 다 이제 이득을 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 얘기 들으니까 저희 이 스튜디오가 얼마 전에 조명을 바꿨거든요. 네. 저희가 LED로 조명을 바꿨습니다. LED 초반에 이 형광등에서 LED 바꿀 때도 많은 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처음에 목돈 들어가니까 많이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일단 바꾸고 나면은 그 이후에 꾸준히 못 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좀 숙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에 후속 조치, 여기에서 컨설팅의 차별점이 나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부분들 좀 봐야 될까요? 네. 그 전에 좀 이해력이 빠르시네요. 멘트가 좋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네. 조명 바뀌었다고 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나올까 봐 걱정했는데 네. 되게 잘 투자한 만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지금 시청자분들도 좋으셨으면. 네. 전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약간 부담스럽긴 아름다우신데 왜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훈훈한 분위기. 저희 지금 영업사원들한테 그 네. 멘트 사용해도 될까요? 네. 상대 뭐 멘트가 지적재산권은 없습니다. 마음껏 쓰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까 좀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네. 잠깐 보여드리죠.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이 이제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들을 이제 신고하고 나서 부동산 네. 명의 이전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제 판사님의 도장이 들어가야 되는 기간인데 이때는 기간이 얼마나 걸린다 이건 장담 못합니다. 이제 무기한 연장이 될 수도 있고요. 판사님의 일정에 따라서 저희는 의뢰 위치에서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차량 등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명의 이전을 하는데 그 예. 실거래 가격 신고, 이거는 통상적으로는 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한두 달? 이 부분은 뭐 거의 많이 안 걸리고요. 네. 2, 3일 정도면 아. 예, 금방 맞춰지는 네. 부분이 이번에 이제 부동산 명의 이전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여기가 부분이고. 오래 걸린다. 예,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개인 기업의 결산하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의 명의 이전 부분 이 두 부분 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차입금 이런 것들도 혹은 뭐 보험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법인으로 명의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개인정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다 일일이 센터를 방문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토지 거래 허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양도소득세 2월과세 신청도 들어가야 되고 취등록 신고와 면제 신청 이런 부분들까지 하면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남았나요?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뭐 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는 대표님들한테 네. 뭐 당부하고 싶었던 이야기 네. 아니면은 실제로 뭔가 현장에서 뛰고 계시잖아요. 네. 느낀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많습니다. 특히 지금 저희는 항상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그 성수동의 한 전 대표님 견적을 잘못 내드려가지고 네. 항상 마음에 갖고 있는데 제가 그런 게 있으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전 대표님께 좀 사과드리고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할 때 취등록세 면제해주고 양도소득세 2월과세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이 혜택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네.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어떤 공문이 그쵸. 있지 않으니까. 아직 변경된다는 액션이 없으니까. 네. 근데 미리 어쨌든 준비해서 나쁠 건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면서 가장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이분들끼리의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어떤 분은 뭐 저한테 와서 임대업 협회를 만들자 뭐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없나요? 현재는 없고요. 그래서 만들어지기가 사실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에 있습니다. 왜요? 그분들끼리 모여서 사실 뭐 얻을 수 있는 게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뭐 정보를 얻어도 그 규모별로 또 상황들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배경들도 다르고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쵸. 뭐 그렇긴 거기서 하죠. 더 발전을 위한 어떤 확장성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디서 모으기도 어렵고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저는 임대업 사업자 협회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또 정보를 그래서 각각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해주셨고 최 이사님도 경험하신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이쪽 관련해서 대표님 오늘 모셨던 이유도 아까 네. 숫자로 제가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을 드렸던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뭐 세금 관련해서는 세율로만 봐도 사실 개인 사업자랑 네. 뭐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더라도 법인 사업자랑 이렇게 비교만 했을 때는 단순히 그 법인세율이 이제 소득세보다는 훨씬 이제 낮으니까 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마법의 비법 소스, 뭐 비중은 말씀 안 해주셨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법인 자금을 개인화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플랜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이제 그 관련된 컨설팅 업체들이라든지 회계사 세무서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관련해서 굉장히 사후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셔서 제가 사실 세율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쪽 대표님이 뿅 가셔가지고 대응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2억이 든다든지 초기에 비용 부담은 아무래도 건물의 시가가 이제 큰 경우다 보면, 아니면 매월 이제 임대료가 어느 정도 되시는 대표님들은 연간 이제 뭐 매출이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 견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그걸 받으면 헛소리 나시겠지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알려드리면은 2, 3년 안에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데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액션을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저도 이제 필드 다니면서 그 느끼는 거는 아무래도 그 지금 그런 임대업 이제 협회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까 뭐 지금 이제 임대원 많이 들어오는데 뭐 많이 이제 번만큼 내지 뭐 허허 약간 이렇게 웃어 넘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이제 피 같은 세금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걸 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임대료를 적게 받을 수 없는 노릇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거를 다 충족해서 대응할 수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되게 만족도가 높은 솔루션을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요즘 문의도 많죠. 예, 문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정답이 없거든요. 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신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뢰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래 봐야 됩니다. 이 자신의 자산을 모두 다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웬만하면 이제 뭐 대표님들 저기 하는 게 아닌데 웬만하면 자산 공개를 사모님한테도 안 하세요. 네, 사모님한테도 안 맞아요. 하시는데 몇 번 봤다고 저한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뵈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금융 상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컨설팅도 그렇고 은행은 항상 주거래를 두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거나 이렇게 안 하시고 VIP룸 가서 이렇게 대접받고 하시는데 컨설팅도 마찬가지거든요. 주 거래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법인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하시고 다른 컨설팅은 다른 데서 하시면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구성들을 한 업체하고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꾸준히 좀 함께 하면서 세금을 좀 줄이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법인 전환이 이제 법인 전환 다 됐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입니다. 법인 전환이 첫 단추를 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컨설팅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웬만한 컨설팅은 다 법인으로 편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법인이어야 가능한 컨설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개인 기업은 결국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시키는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네. 좋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법인으로 전환을 할까 지금 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께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 뭐 임대사업자분들 보시면 부럽다 하는데 이런 또 속 깊은 그런 사연들, 고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일시적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일시적인 흐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이 법인 전환한 이후에도 숙제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 또 많이 준비가 돼 있고 개인이 하기는 힘드니까요. 또 전문가의 손길을 빌어서 또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또 요즘에 이번 정권 들어서 또 정부 정책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머니맨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머니맨 1시간 동안 이어봤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희 아마 TV 보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 주로 많이들 하시죠. 주식 투자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또 건물 하나 사야지 이런 꿈들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봉급 생활자지만 이 월급 좀 모아가지고 건물주 돼서 노후에는 월세 받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 이후까지도 한번 준비해 보시죠. 오늘 자산관리편 머니맨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내일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좀 이슈들 많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머니맨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